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확보하는 그날까지 경기 호감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이제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여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한 2-3주 동안 국회가 아주 국회? 시끄럽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어. 이제 오늘은 정치 특집으로 정치 특집을 하고. 뭐 정치 특집 혹은 뭐 국회 특집 국회 특집? 국회 특집이죠. 그런 식으로 할 말이 너무 많어. 하겠습니다. 아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정당 해산 청구 이 청원이 지금 시각으로 방금 제가 확인하고서 이제 녹화를 시작한 건데 121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야, 어제 우리가 카톡으로 얘기한 게 100만이었는데 그치 70만 네, 뭐 70만 이제 넘는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태 지금 이 청원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진 모르겠는데 110만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 레코드를 기록한 거죠. 그렇죠. 기록이네요. 네, 새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당 해산 청구하면은 통합진보당이 생각나는데 주소합주면 생각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국민 수백만이 원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몇만을 돌파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답변이 좀 늦으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김 국장님이 좀 먼저 이렇게 네. 예상 좀 해주세요. 원래 법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정부만이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정부. 그리고 정부만이 할 수 있고 정부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리해서 그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가 그때 진보당에 통합진보당에 따르고 원흉이죠, 원흉. 그때는 총대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가 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그때도 사실은 무리하게 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정부가 이걸 한다고 그러면 역시 무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의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라서 네. 아예 뭐 청와대에서 답변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뭐 민주주의 그렇죠. 그래도 의미는 있잖아요. 이게 여론이다. 지금 한국당이 좀 잘못하고 있다.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탄핵받았을 때 탄핵 발의하겠다 막 그랬을 때 이제 한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는 그 한나라당이었잖아요. 한나라당을 갖다가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합시다.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너무 나간 거긴 하죠. 뭐 정당을 없애자 표로 사실 심판하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치. 선거에서 심판하는 게 그런 거에 리벤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보니까 이상한 청원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갖다가 정당에서 심판해달라는 게 아까 보니까 9만인가? 10만. 그것도 많이 어제 또 3만이었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상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그러면 없잖아요. 그냥 당 다 없애고 그냥 다 이 공천권도 다 없애고 그냥 정부도 없애고 무정부주의. 무정부로 갑시다. 아나키스트가 그렇게 되고. 가야겠구만. 이게 다 없애야 되겠구만. 아니 지금 이제 5월인데 와 진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 없어요, 와 어떻게 지금. 된 거지? 올 1월 달부터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누구? 우리나라 국회가. 국회가 뭐 유치원 3법도 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결국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나요? 다 아무것도 지금 안 하면서 지금 이거 왜 몰두하는 게 그렇죠. 민생 법안 뒷전으로 해놓고. 사람들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선거구 개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훌륭한 일이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정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지금도 사실. 그리고 비례대표가 뭐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가 뭐 획기적으로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정수 그대로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만족은 못하지만 하여튼 하긴 해야 된다.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먼저 빨리 끝내고 얘네가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어요. 5월 말일날 임기가 끝나요. 내년 5월 말일날.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요거 빨리 해결하고서 1년 동안 일 좀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6% 싸게 산다. 개 이득머니 경기지역 카페. 쓰기만 해도 경제 살리는 천사머니 경기지역 카페. 축 24세 축 청년 기본소득 땡큐머니 경기지역 카페. 국밥집 할머니도 춤추게 만드는 흥유발머니 경기지역 카페. 그리고 사보임. 사보임. 요즘 사보임 뭐 실시간 검색어도 실시간 검색어. 네이버 같은데 보면 그 사실 어려운 듣기 힘든 한자어라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임 보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사임하고 보임이에요. 사임 어떤 사람 그 물러나게 하는 거고 보임 없었던 자리를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사임과 보임을 그래서 합쳐서 사보임이라고.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 의원이 사임 사임. 됐고 임재훈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이 보임 됐죠. 이번에 보임. 최이배 의원은 그 저기 정확히- 의원실에 갇히기도 했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사보임에 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정당의 대표한테 각 있어요. 정당의 원내대표한테 이 결정권자한테. 원내대표한테 그러니까 원회에 있는 그 당 대표가 아니고 원내에 있는 원내대표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예컨대 황교안이나 손학규는 할 수 없는 거네요. 황교안이나 손학규는 아니고 네. 그 안에 이제 원내대표가 따로 나경원이나 김관영만 할 수 있는. 그렇죠. 민주당으로 치면 우리 홍영표 의원 뭐 이런 대표만 할 분들이 수 할 수 있는. 있는 자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의장한테 가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오케이 하면 바뀌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이걸 그러니까 사임과 고임을 시키는데 정기회가 아니라 이건 임시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는 회기가 정기회가 있고 그렇죠. 임시회가 있어요. 정기회는 9월 1일부터 하는 게 정기회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 이제 국회의장이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임시회가 되는 건데 근데 임시회는 예전에는 30일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가 하도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차수 변경해가면서. 차수 변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국회 선설기구로 하자 국회를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사실 정규회는 임시회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법에는 국회법 48조에는 이 위원을 갖다가 개선할 때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바미당의 자유한국당계 사람들은 이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계속 하느냐? 너희들 법규 위반한 거다 그러면서 지금 바미당에 있는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죠. 그럼 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까지 포함해서 지금 3년 동안 238회나 사보임이 사보임이 있었어요. 238회나 있었어요. 네, 유독 요번 거를 갖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네요. 시를 잡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법들은 성능법이 있지만 관습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기억나죠? 관습법. 간단하게 좀 설명 좀. 관습법이라는 건 관습적으로 이게 법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느끼면서 인식하는 그냥 거. 지켜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학문적으로 풀어보면 관습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쭉 여러 번에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걸 관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관행이 있고 관행에 따른 법적인 확신이 있으면 그럼 관습법으로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불문법의 한 가지 종류로 해서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은 238회나 법적인 확신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138회. 관행적으로 계속 238회나 이번 그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238가 다 무보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성립한다? 관습법이 성립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문제 이건 없는 거네.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 근데 지금 오신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대잖아요. 현재 국회의원도 할수 있는 국회의원도 거 다. 기관이니까 권한쟁의로 해서 그 권리를 찾아오겠다. 근데 원래 그 권한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정당의 원내대표한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뭐 고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정의당에서 벌써 42명, 그 전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18명, 19명, 뭐 중복끝자까지 합치면 37명? 하고 나서도 또 정의당이 42명을 했어요. 이거 뭐 국회의원들 다 고발당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보좌진까지 포함해서 비서까지 그러게요. 그래서 고발됐는데 됐죠? 그게
이제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이제 검찰을 관할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국회법이나 뭐 형법 이런 거 몇 개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뭐 다른 이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국회 법만 명시를 해놨어요. 형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 검찰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이거 뭐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하는 거냐, 어?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십여 명이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처벌 대상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딱 처벌 봤을 때. 대상이 돼요. 어. 일단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게 국회법 165조에 대해서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얘기했고 165조, 166조 두 가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19조 관련해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일을 잘못하게끔 방해를 했다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형법 136조에 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근데 하고 잘 안 하죠. 이걸 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건 사실 조국 수석이 정치적인 액션을 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국회에서 여지껏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이런 고소고발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다 취하해주고. 근데 문제야. 요번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야무야 그렇게 끝나는 일 절대 없을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근데 임기가 공언을 했지만 그 공언이 지켜지려고 해서 한 번도 아, 없다고 그래? 알고 있거든요. 아니 뭐 다음 원내대표한테 맡기겠지 뭐. 그러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원내대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참가자. 제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진짜로 이 수사가 이루어져서 다 이렇게 진짜 배지 날라가고 내년 총선 출마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돼야 되지만 사실 다시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소송에 관련돼서도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지만 1년 안에 다 끝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1심은 6개월 내에 2심은 1심에 선고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그다음에 3심은 그 2심에 선고가 있은 3개월 내에 갖고 1년 내에 모든 선고가 끝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을 하겠다고 기소를 하겠다고 해봤자 이분들 언제 끝나요? 임기가 내년에 끝나죠. 내년 5월. 그러니까 끝나고. 저도 그거 생각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사실상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재판하다가 보면 유행하면 임기 끝나는데 임기 끝난 거에 대해서 소송해봤자 무슨 그게 있겠어요. 이해찬 대표는 도둑놈들.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고려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너희들 무슨 짓을 하더라도 1년 내에 그러니까. 우리도 못 날리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걸 고려했다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나베나 황교안 우리 나베. 얘네가 그럼 지금 도대체 무슨 전략을 짠 건가 지금 무슨 전략을 짜고 무슨 전략을 짜고서 이렇게 드러눕기를 하는가. 이제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게 사실은 야당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야당들이 막 드러눕고 막 이렇게 막아서고 하는 모습을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맞서고. 근데 그런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야당들의 그런 이런 반발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뭐 근데 진짜로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물론 품격 있게 필리버스터로 이렇게 품격 있게 막았죠. 그리고 그 전에 뭐 한미 FTA 뭐 날치기라든가. 그렇지. 뭐 이제 그 전으로 가면 뭐 탄핵, 노통 탄핵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 거는 좀 진짜 이게 근거가 없어요. 이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악법은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악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다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엄마가 인척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통과 안 되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이 진짜 반대 여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들먹이고 있잖아요. 헌법 들먹이면서 뭐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자 이런 뭐 좌파 독재 타도하니 뭐 이런 이상한 저도 소리들 하는데 공감해요. 그 막무가내죠. 그냥 주장하는 거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 총선 전략이죠. 근데 안 먹히고 있다는 게 보면 5당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먹힌 거죠. 먹힌 거예요? 서로 먹힌 거지. 서로 올라간 거니까. 자기 특히 찾아가지고 자기 서로 자기 결집을 자기 시켰으니까. 이거는. 서로 근데 이제 결집을 어쨌든 자유한국당 빼고는 나머지 4당은 같이 올라가도 우리가 같이 평균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공수처 이거 아닌 것 같고 선거구예요 다.
선거구? 선거구를 위해서 이걸 기존대로 지키는 게 자신들한테 뭐 득표율에 비해서 자신들의 의석을 훨씬 더 가져가는 지금의 이런 구조를 굳이 버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 뜯어고치는 것은 헌법을 뜯어고치는 짓과 똑같다라고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 같아요. 더 쉬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뭐 북한 문제든라고 됐든 간에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협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렇죠. 비단 이번 뭐 패스트 트랙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협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계속 반대해왔고 요번에는 반대를 하는데 좀 더 격하게 반대한다. 들어놓고.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거 자체가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얘기고 그렇죠. 실제로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그치. 올라와서 끝에 가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장에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데 전혀 아니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맞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가장 이게 심플한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법이 통과돼서 내일이라도 자기들이 무슨 커다란 피해를 보는 거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지금 현재서 그죠? 이게 한참 걸리는 거고. 올린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그러니까 제 맥락이랑 아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진짜로 악법인 것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심으면서 그냥 이제 그런 장기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서 그런 전략을 넣은 거지. 참고로 그 아까 뭐 나베가 뭐 헌법 수호 이런 거 외친다고 했잖아요. 그 헌법 수호의 본 뜻이 뭔지 아세요? 뭐요? 헌법을 지키자는 게 무슨 나베가 외치는 헌법 수호. 나페가 의식 보수. 일반 헌법. 올드 올드법 수호. 올드법 수호. 반말을 꼈다. 올드법 수호예요. 아, 진짜? 헌법. 지금 민병대 의원 그 페이스북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해갖고 우리 87년도 민주화 항쟁 때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고 밑에 보면은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장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랬어? 그러면서 민병대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87년과 2019년에 대비 일견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대상과 목적, 주체와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차이 그러면 많죠. 호헌철폐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헌법을 네. 수호하자. 호헌은 헌법을 수호하자고 철폐는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자. 이 당시에 시대적 맥락이 어땠는지 알아요? 군사 정권, 이제 군부 독재. 군부 독재. 네. 맞아,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전두환 정권 빡빡이. 시절이었어요. 전두환 빡빡이라고 해드리겠죠. 전 땅끝. 전탱크라고도 하고 땅크라고도 하고. 전낙지. 낙지는 아니고. 낙지라는 표현은 안 썼고 문화대가 이름 맞지. 그건 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직선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갖다가 간선제로 뽑았기 때문에. 체육관에다가. 체육관에서 간선제로 뽑고 있는 이런 정치적으로 진짜 썩어빠진 엉터리 헌법이 있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이걸 갖다가 철폐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자기는 헌법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헌법을 자기는 수호해서 정권을 갖다가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헌법 안 고치고 그러면서 자기 정치적 후계자한테 넘겨주겠다. 노태우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태우가 87년 6.29 이후에 선언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6.29 때 선언을 해서 갑자기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노태우는 당시에는 자기가 했다 그러고 전두환은 내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도 지금 뭔가 분리하면 헌법을 수호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분리할 때만 분리할 때만. 헌법이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런 헌법이 아니에요. 이 당시 헌법은. 그러니까. 헌법사적으로도 얘기했을 때 이거 형용화된 헌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라 헌법이죠. 그러니까 헌법의 형태만 갖춰 있는 가짜 헌법이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앉아서 마치 자기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좌파 독재라고 요새 얘기하는데. 좌파가 어떻게? 자기네들이 민주 수사래. 아니 한선교가 배현진을 가리키면서 저 이쁜 아나운서를 누가 이 정권이 민주투사로 만들었다고. 와. 한성교가? 네. 그 사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야외에서 저기 투사 개념도 잘 없는 거지. 민주주의, 투사 이건 뭔지 모르는 아니,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원래 그런 당이라서 그런가?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이크 어디 가서 마이크 한 번 잡으면 투사가 되고.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게 반민주주의고.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 그게 독재고. 요즘에 하는 건 그냥 반정부주의지. 자기들이. 그죠. 반정부주의가 맞을 것 같아요. 저 이재명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소년 노동자 출신의
이 나라가 진정한 노동자 중심의 나라가 되길 바라는 노동자 그 자체라고 자부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공장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산재 장애인이 되어버렸고 임금 체불을 겪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이고 노동의 주체이고 존중받아야 될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성장의 결과를 자본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로 노동자들의 몫이 80% 선에서 62.8%까지 떨어졌습니다. 노동자의 몫을 늘려야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구매력이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 지원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 불법 장시간 노동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소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야 경제가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장판으로 일 안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 다녀왔어요. 수원. 어제 우리 기본소득 박람회. 저희가 수원에서 만났는데. 그렇죠. 네. 광교에서 만났죠. 아, 광교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야, 그 아파트도 다 새 거고. 그렇죠. 며칠 아 디자인도 있고. 빨리 결혼해갖고 그런데 새 집 마련해갖고 내 집 마련해서 진짜 좋아 보이더라. 아, 진짜 좋아.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30년 걸릴 그쵸? 것 같아. 30. 우리나라는 진짜 사람들 성황리에 그렇죠? 그리고 뭐 기본소득에 관한 저명 인사들도 오셔서 뭐 많이 참여하시고. 오셨죠. 뭐 어저께 좀 기억나는 분은 그 애니 밀러라고 영국에서 오신 영국 오신 분. 영국 분이신데 진짜 할머니신데 연로하시더라. 계단 내려오시는데 이게 지팡이 부축하시더라고요. 그걸 위해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니까. 영국에 선구자들이지 선구자들. 선구자들 그리고 얘기 들어보고. 또 이제 국회에서도 그 바쁜 와중에 또 몇몇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특히 그렇죠. 국회에서 그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주창을 하고 있는 유승희 의원, 뭐 유명하죠 뭐. 네. 옛날에 위원장 그리고 정성호 의원, 그리고 원혜영 의원, 원혜영은 뭐 개회사할 때 음. 말씀도 하셨고 어저께.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유승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분들도 오셨고 하여튼 그리고 또 뭐 전국의 많은 시장 군수들 많이 또 오셨죠. 함께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지하철 내려서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깃발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좀 울컥했어. 왜냐면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대동세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죠. 이거 조선시대에 조선 그렇죠. 후기에 대동세상 뭐 이런 얘기 그래 맞아. 있었어요. 그만큼 안 쓴 거죠. 그동안 근데 그게 어떤 이 경기도라는 큰 지자체의 이 어떻게 보면 곳에 이렇게 걸려 있는 캐치프라이즈로 울컥했어요. 왜냐면 어느 한 행사의 예. 큰 행사의 정책. 야 저런 단어를 쓰네라는 생각이 선조 들었죠. 때 조선 선조 때 대동계라는 게 있어요. 아 대동계. 네, 대동계 주창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 최초로 공화제 주장하더라고요. 저 대전에 가면은 대동이라고 있어요. 저 그 옆 동네 살았었는데 그 대학 동네 다니더라고. 이름이? 대동. 대동 동구에 있어요. 지금 그냥 그- 대네 동이니까. 그 대전 동구 지역구 의원이 이장우라고. 이장우? 네, 저 한나라 저기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하여튼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관심 많더라고요. 앞에 지역 앞에 부스들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이 일을 해왔었잖아요. 성남시에서 청년배당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실험적으로. 그 실험적으로 했던 것들을 갖다가 지금 경기도 전체를 한번 늘려보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 박람회에 가서 봤던 이름 중에 놀라운 표현은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였어요.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 일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도 부스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경상남도에서도 왔었잖아요. 그래, 고성 쪽에 그렇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부스가 뭐 강원도 나와서 어디서도 오고 뭐 그렇죠. 많이 왔더라고요. 뭐 전라도 어디에서도 오고. 이 개발사에서도 나왔던 말이지만 이게 경기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의 복지에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렇죠. 제시하며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해서 돈을 그런 쪽에 써야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데 또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뭐 예산이 어디서 네.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건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죠. 저항에 부딪혀서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죠. 어디는 성공하고 어디는 뭐 부결되고 그랬는데 스위스에서 지난번에 뭐 300만 원 그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결됐지만 이게 어저께 나왔던 컨퍼런스를 예를 보니까 실험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우리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얘기하든 뭐 게을러진다, 일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없었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더 탄력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어가지고 지금 직업도 점점 사라지고 대안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안 없는 없잖아요. 세상을 자동화 없죠. 시대니까. 그렇죠. 없죠. 직업은 점점 줄어들고 노동 시간이 단축돼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뭐 우리의 그러니까 이 그런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유력한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기본 소득이 이제 미래의 유일한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다 하나로 귀결될 거야. 하나의 방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가 생산적인 반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야당 쪽이나 대안 없잖아요. 우리나라 여당 내에서의 몇몇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보면 대안 없이 반대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헌법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선별적인 복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걸 보편적으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 옛날 생각 아직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건희 손자한테 우리가 왜 밥을 공짜로 줘야 그러니까 되는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사실은 처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핀란드 같은 데 가서 과속을 하잖아요. 그럼 소득에 비례해서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과태료를 물어요. 그 그런 거 좋네. 휴대폰 회사 중에 되게 유명했던 옛날 노키아. 노키아 뭐 부사장인가 부회장인가가 뭐 했더니 3억 얼마 냈대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하면은 한 200원 내면 돼요. 그럼 계속 하려고 그랬지. 네? 그럼 계속 해야죠. 아 근데 이제 또이 말은 벌점 받고 못하는 하겠지. 그렇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거 약간 명언 아니에요? 복지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이런 법집행이다. 제재. 법집행이다. 처벌이다. 규제다. 오케이. 일리 있어요. 오늘의 한마디에 저기 적어놔야겠다. 오늘 한마디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적어. 이야기? 내가 자막으로 넣어줄게. 오케이 넣어주세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본소득에 우리 경기 호강 쇼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시민행동 네트워크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은 좀 건전해지네. 지난주에 봤지 영상. 아이씨. 구독 좀 많이 이러고 눌러주시고요. 아니 마이크에 갖다 대고 하나 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마이크 우리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죠. 제가 겸손해졌어요 소리 때문에. 아, 감동. 네, 그 여기에다 얘기하느라고.